책 읽기는 무조건 쉬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. 아이가 어려운 책을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아이가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인데 딱 보면은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빨리 영어가 향상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괜찮아요. 그렇게 해도 향상은 많이 됩니다.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. 여러분께서 좋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교육에 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고민을 저희도 나름 해봤어요.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사연은 저희랑 약간 다른 지역에 사시는 경우신데, 자제분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십니다. 아직 이제 뭐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했으니까 말하기 같은 거를 당장에 입시에 치이기 전에 능력을 길러주시고 싶은 그런 경우신 것 같아요.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교재도 소개 괜찮고요. 아니면 노하우가 있다면은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, 이런 의견이신데요. 어떻게 보세요, 백현 원장님?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말이 안 나오거든요. 쉽지는 않은 방법이고요. 굳이 하자면은 어떤 특정한 패턴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하다, 그래서 그거를 문법적으로 써보고 그걸 통해서 여러 번 같이 읽어보고, 이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진짜 스피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요. 저 이제 국내에서 거의 공부를 했잖아요. 네. 실제 영어 같은 거는 이제 뭐 별로 쓸 일이 없었는데, 근데 군대 때 네.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죠. 네네. 카투사로 방송국에서 AFN에서 네네. 같이 했으니까 그 전에도 실은 영어권 사람들이랑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영어랑 좀 많이 다르다, 이런 걸 네. 느꼈는데, 선생님들이나 또는 네. 이제 어학연수 간 적도 있으니까 그럴 때 쓰는 영어랑 실제로 이 군인들이 쓰는 영어는 많이 달라요. 그리고 실제 현지에 가서 쓰는 미국인들 영어, 네. 또래끼리 쓰는 영어는 네. 이거는 또 많이 다를 겁니다. 이거를 할 때 당장 입을 트이게 하는 거는 문법 갖다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네. 다듬을 때는 실은 문법이 필요해요. 사람들은 이제 이거 구별 못 하잖아요. 처음에 뭐 Are you happy냐, 혹은 뭐 Do you happy냐, Are you late냐, Do you late냐, 이런 거 네. 구별 못 하잖아요. 못하죠.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말을 떼야 된다. 입을 이제 벌려서 입이 트여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문법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속도감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 한다면은 네. 진짜 빨리 움직이잖아요. 이미 문법 그게 맞냐 체크하는 순간 끝난 거죠. 네, 상황이 끝나서. 네,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, 사람들. 네네. 나중에 다듬을 때는 문법을 쓸 수 있지만 시작은 이걸로 하긴 힘들다. 그래도 이제 이거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어떤 체제에서 습득하는 거를 권해드릴 수 있을까요? 한국에서 이제 있으시다면은. 혼자서 하긴 좀 어렵다, 말하기 때문에. 말을 하고 싶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.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상황을 아주 재밌게 이끄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거나, 그런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영어 말하기에 대한 편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재밌게 만든다거나 꼭 아이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죠. 그리고 한 단계 더 좋다면은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더욱더 말하는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. 말하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말하기의 연습이 되는 것이고, 네. 나중에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그때 더 유창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정확도보다는 사실 유창성을 지금 타겟팅 하시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유창성이라는 거는 술술 나오냐, 네네.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냐, 정확하게는 하기가 어렵죠. 저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, 조카들이 크게 또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중학교 1학년이랑 선생님을 붙인다든가 학원을 간다든가, 제가 뭐 학원에서 일하니까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, 굉장히 애매한 게 실은 완전히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티칭 경험이 많지 않으신, 혹은 티칭 경험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좀 가르치신 분들한테 스피킹을 배우면은 되려 더 입을 닫을 수가 있다.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.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검증된 선생님을 찾는 게 우선이다. 이거는 학원 시스템이 보장하기엔 좀 힘들다. 굳이 한다면은 과외 같은 걸 하는데 영어랑 한국어를 둘 다 할 수 있는 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이제 문화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바이링구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. 아니면 네. 교포분들 둘 다 좀 가능한 그런 분들 중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분한테 배우는 게 좀 맞을 것 같다, 이런 네. 생각이 들어요. 안 그러면 그냥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
보면은 둘 다 가만히 있어요. 왜냐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, 별로. 같이 할 리가 없죠. 예, 예. 처음에 몇 마디 나누다가 예. 둘 다 그냥 가만히 있고 예,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. 현실판에서는 한국어, 영어 같이 쓰시는 분한테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. 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네네.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자면은 문법으로 말하기 보탬이 되게 하려면은 뭐 능동수동 같은 거 구별하는 거 정도 나중에 입이 트인 다음에 체킹해주면은 그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아니면 시제라든가 수일치 정도는 일단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는 데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뭐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창성이 먼저니까 네. 여기다 기준을 대면은 맞죠.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 순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. 유창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되면은 좀 다듬는 거 다듬는 이럴 거. 때 문법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다듬는 것도 저 문법의 좀 기초적인 부분 중심으로 하면은 네네. 더 좋다.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나름 노하우를 제시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실은 이랬어요. 실제 대화에 참여를 하게 돼서 영어를 익히면 괜찮은 면도 많은데 실제 원어민들 대화하는데 껴서 이거 대화를 참여하는 게 초기 단계에선 거의 뭐 힘들어요. 실은 그쵸. 옆에서 배려해 주기 전에는 굉장히 힘드니까 네. 실제 대화 상황이 아닐 때에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흔히들 말하는 게 뭐 영어로 생각을 하면 된다. 이런 게 도움이 된다 하잖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를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?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? 이거를 수시로 생각해 보는 거죠. 나는 오늘 빨래를 했다. 뭐 이런 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지? 이게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거죠. 필요한 표현이 있으면 뭐 찾아보기라도 하고 네. 그래서 유튜브로도 콘텐츠 많잖아요. 빨래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? 이런 거 찾아보고 뭐 쓰레기통 영어로 뭐지? 현재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약간 불균형하게 이 어휘가 잡혀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네. 진짜 뭐 완전 기초적인 필요한 단어 그쵸. 쓰레기통 이런 거 영어로 모르시는데 네. 뭐 추상적인이라는 네. 말을 영어로 아신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네. 약간 균형이 좀 깨진 식으로 예. 어휘가 잡혀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도 평소에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를 수시로 한번 생각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찾아보고 하는 게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요. 아, 영어 학습 사이트 중에서 유글리시라고 있잖아요. 그 유튜브 잉글리시인데 그 어떤 문구를 치면은 이 표현을 말할 때 억양이나 발음이 어떻게 되냐 실제 영어에서 사전에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랑 그쵸. 문구를 찾아보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. 그쵸. 발음이 못 네네. 알아듣잖아요. 네네. How are you doing? 하면은 이제 요거를 좀 분명하게 말하면 네.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그렇게 많으니까 얘기하죠. 유글리시 같은 데 쳐보면은 실제 발음이 좀 나와요. 네. 그러면 실제로는 이 정도로 말하는구나. 그쵸. 실제로는 뭐 How you doing 요 정도 들리죠. 예. 귀에 들리게. R는 거의 없잖아요. 예. 떼먹죠. 뭐 How have you been 이건데 How you been 이 정도로 많이 How 말하고 you been 요거 들려요. 그래서 How you been? 이렇게 들리는 예. 거죠. 실제 영어를 그렇게 뭐 찾아보셔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면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대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를 합쳐서 노력하면은 그 방향으로 조금씩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요. 요거는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. 애들이 글을 쓰잖아요. 네네. 스스로의 작문을 하고 그걸 제가 첨삭을 해줘요. 네. 첨삭을 한다는 건 문법적으로 오류를 다 잡고 문법적으로 설명할 줄 때는 많아요. 이게 여기 분사니까 이렇게 쓴 거야. 네네. 그렇게 하면은 빨리 받아들여요. 자기가 직접 쓴 글이고 거기 있는 것을 향상시킨다고 하니까 네. 그리고 선생님이 일일이 신경을 쓴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빨리 받아들이거든요. 그걸 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걸 이용해서 말을 시키거나 그걸 이용해서 뭐 한국말이 있으면 영어로 바꿔보다든가 네. 아니면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, 영어로. 그러면은 문법에 맞게 잘 나와요. 왜냐면 방금 전에 했으니까, 네네. 연습했으니까. 네. 선택지 중에 바로 전에 쓴 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테니까 네. 그때 쑥 나오는 거죠. 그럼 이제 반복 훈련도 되고 문법도 다시 훈련되는 것이고 말하기도 조금 늘죠. 요거는 꼭 말하기 훈련보다는 영어 공부, 문법 공부, 작문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말하기까지 이제 연계시킬 수 있다. 요새 이제 제가 영어 같은 거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는 넷플릭스 같은 거 다큐멘터리 좀 봐요. 자막을 영어로 띄워놓고 좀 보거든요. 들었을 때 안 들리는 게 좀 있어요. 이게 뭔 소리야? 하면은 영어 자막 보면 이거야?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이거를 뭐 들으면서 찾아보는 거는 비추입니다. 영어를 할 때 이제 뭐 찾아보면서 하면은 짜증이 많이 나요. 재미가 없어요. 이 상황에서 이런 거가 통째로 나왔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. 듣기만 해도 되고요. 글자로도 좀 궁금하면은 영어 자막 켜놓고 보면은 그 통으로 그냥 기억해놨다가 비슷한 상황 반복되면 또 쓰잖아요. 네네. 이때 쓰는 말이구나 해서 저는 좀 도우면 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어떤 사연일까요? 자녀분이 3분 계신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막내인
것 같습니다.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가르쳐 주면 될까요? 이게 주요 고민이신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그나마 좀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중3이나 예비 고1 네. 자제분이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입시 중심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초5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? 이게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. 교육을 시키면 잘 될 것이다. 첫 번째는 이제 책 읽기인데요. 책 읽기는 무조건 쉬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. 아이가 어려운 책을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인데 딱 보면은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빨리 많이 영어가 향상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괜찮아요. 그렇게 해도 향상은 많이 됩니다. 향상은 뭐랑 비례하냐면 아이가 읽는 양, 집중해서 책을 읽는 시간과 거의 비례해서 이제 실력이 향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네. 그 책이 어렵건 쉽건. 그러니까 쉬운 책이라고 해도 그림이 많다고 해도 아이가 좀 접근하기 쉽다고 해도 집중해서 재밌게 긴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그 책 또 그 시리즈를 골라서 읽는 게 좋다. 물론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독해 능력이 또는 이제 영어 읽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이제 판단하실 때 어렵다고 하면 아이가 좋다는 책, 좀 쉬운 책 골라서 아이가 일정 시간 이상 읽게끔. 저는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뭐 3시간 이상은 책은 읽어야 된다. 영어 책은.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려면은 5시간 정도는 읽어줘야지 학원을 다니면서 네. 공부하는 거랑 좀 비슷해진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일주일에 5시간 이상.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습자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. 오디오북 같은 거를 좀 겸해서 하면은 더 흥미를 갖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. 자기가 뭐 읽은 책이라든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. 그런 것도 이제 틈틈이 밥 먹을 때 그냥 틀어놓고 하면은 네.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. 뭐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오디오북 활용도 하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예비 중3이랑 예비 고1 자제분들은 네. 이것도 이제 방향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 모의고사, 네. 적어도 고1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진학 예정인 학교의 내신 시험 3회분 정도? 이 3회분을 다른 연도의 3회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은 학교의 내신이 이제 기조 같은 게 해마다 확확 바뀌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.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고 네네. 선생님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스타일이 계속 바꾸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네. 출제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요 한 3개년 정도는 보셔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아이의 현황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. 자제분께서 필요하신 게 이거구나, 이게 부족한 거구나, 요거를 인지를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 다음 방향을 이어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문법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죠. 근데 문법 교육은 네. 기초가 상급 개념 하는 것보다는 더 지금 시간에 훨씬 더 좋고요. 이제 기초라고 하면은 이제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인데 네네. 여기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아이 혼자 하기가 책 읽기는 혼자 할 수 있다고 봐요.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아이가 글 같은 거 주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. 그거는 혼자 하기거나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님이 어떤 영어 뭐 교육에 네.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 네.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좀 잡아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. 네. 방향이라도 좀 잡아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데까지는 가이딩이 좀 필요한 것 네. 같아요. 혼자서는 이제 하는 애들이 진짜 극히 드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요때쯤 하면 좋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이들도 품사 찾는 거 30분 40분씩 앉아서 이렇게 진득하게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네. 적당히 좀 재밌게 좀 해주다가 분위기 좀 잡았다가 재밌는 얘기 했다가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품사만 해도 몇 달씩 걸려요. 매일 와서 1시간씩 품사를 한다고 해도 몇 달은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. 네네, 그렇죠. 보통. 네.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형태의 도움이 좋을까요?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. 요거는 적어도 이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사교육을 붙이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. 과외를 붙인다든가 뭐 공부방 이 네.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학원을 보낸다면은 소수정예라고 하는 네. 그런 데 가서 관심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데에서 하는 게 낫다. 스타 강사 한 명이 여러 명 이렇게 딱 앉혀놓고 칠판 막 수업하면서 가르치는 데에서는 이게 진짜 힘들 거예요. 굉장히 드물다. 네. 네네.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글쓰기 같은 것도 많이 능력을 이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글쓰기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? 책 읽는 거 있으면은 그 책 읽는 거에 관한 주제로 글을 쓰는 게
좋습니다. 책에 대한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네. 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매번 이제 책 내용이 좀 바뀌니까 그만큼 주제에 고갈도 없고요. 글 쓴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네. 최소한 누가 내 글을 읽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네. 이런 느낌을 아이가 받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집에서 봐주신다고 하면은 아이가 쓴 글을 꼭 읽어주시는 게 좋겠군요. 그 피드백은 사실에 근거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아이를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건 좋은데 네. 이게 약효가 좀 떨어집니다. 일정 부분의 진실이나 이렇게 좀 잘했거나 못했거나를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네. 표현을 해주시는 게 아이가 내가 생각한 거랑 뭐 읽는 사람 생각하는 거랑 같네. 아, 그래, 내가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구나. 이렇게 진솔한 접근이 더 좋아요.